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뉴스 박영기입니다. 여름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는 5월의 끝자락입니다. 초여름의 풋풋함을 즐기시면서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교육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왔고 외교 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는데 그 외 비경제 분야는 그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게 되며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을 관할하게 됩니다. 교육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 총괄조정기능 수행을 위해 처음 생겨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 총리 후임으로 내정된 지 6일 만인 28일 국무총리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후보자 집무실이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전관 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 이상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의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되준 가족들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제게는 버겁다면서 사퇴 배경을 설명했고 또한 저를 믿고 지명한 대통령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80대 치매 환자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체포했고 용의자는 준비해간 침구류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관계자는 방화 혐의로 요양병원 환자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날 오전 0시 25분 병실을 나와 화재가 처음 발생한 병실로 들어갔고 화재가 발생한 직후 병실을 나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28일 오전 0시 30분께 요양병원 별관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2층에 있던 간호사 1명과 치매 노인 환자 등 2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다음 카카오라는 사명으로 합병했습니다. 이 합병으로 인터넷 시장이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양강의 각축전이 될 전망입니다. 최세훈 다음 대표와 이서구 카카오 대표는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다음 카카오 합병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핵심 역량을 통합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이번 합병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네이버가 주도하는 국내 IT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 소식입니다. 강원도 내 전통시장들이 정부 지원 사업인 야시장 시범지역에 선정되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이달 초 전국 시도 전통시장 가운데 5곳을 정부 지원이 가능한 야시장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중앙시장을 비롯해 속초 종합중앙시장, 강릉중앙시장 등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야시장 시범지역에 선정될 경우 도에서 운영되는 최초의 상설 야시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관광객 유치 효과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장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로 인해 단절된 천안시의 도시균형 발전을 이끌 동서연결도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는 도심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 동서연결도로가 2011년 4월 공사에 착공해
현재 전체 공정의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과장은 동서 연결도로는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동서 지역을 잇는 도시 균형 발전의 상징적 사업이라며 도심 활성화와 원활한 도심 교통 소통을 위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식회사 3일이 포항시 남구 대잠동 화물터미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이 부지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도시계획을 통한 아파트 등 주거지역 개발설과 대규모 쇼핑센터 건립설 등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3일은 최근 포항시 남구 대잠동 화물터미널을 632억 6,160만 원에 매각키로 하고 주식회사 세경산업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화물터미널로 지정돼 있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용도 지역상 개발 제한을 받는 준공업지역이어서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귀포경찰서가 한 달간 공공기관과 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출근길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서귀포시청 등 공공기관 14개소, 대형 공사장 3개소, 관광지 3개소와 버스업체 대상 2개소를 선정해 지난 한 달 동안 출근길 음주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전날 음주를 한 뒤 숙취 상태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아침 출근 시간대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95건이 발생해 137명이 피해를 입었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D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